네, 안녕하세요. 동행이듀 홀딩스 김승용 팀장입니다. 자, 오늘 증권사의 시각을 조금 프로젝트성으로 좀 깊게 좀 준비를 잘 해봤기 때문에 오늘은 로봇 섹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 증권사에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들도 각자 다르고 주목해야 되는 관점들과 근거들도 굉장히 좀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공통적인 방향성은 로봇 섹터가 장기적인 성장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이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한, KB, 유진, DS, 이베스트 투자증권까지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팅을 좀 취합을 해서 한국 대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방향성이 공통적으로 로봇을 좀 가리키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국내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중요한지 그 이유부터 살펴보고, 공통적인 움직임이 설명드렸지만 로봇과 함께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도 우리는 왜 로봇을 주목을 해야만 하고, 그 핵심 기업은 우리 이제 연내에 상장을 예정하고 있는 두산로보틱스라는 국내 1위 기업이 있죠. 그래서 그 핵심 기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여력을 보유한 한국 대기업 신성장 동력을 드디어 발굴하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한국 기업의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많이 박했었죠. 그래서 이 박했던 원인을 사실 신한증권에서는 제품 수명주기 관점에서 발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수명주기라는 것은 밑에 이제 표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도입기, 성장기, 그 다음에 성숙기, 쇠퇴기로 이어지는 그 제품의 수명주기라는 유명한 굉장히 좀 이론 도표죠. 그래서 이러한 수명 주기에 의해서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이익률이 박했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평가에서도 굉장히 좀 높게 받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보였던 소재, 산업재, IT, 반도체를 제외한 IT겠죠? 는 제품의 수명 주기상 과거에는 성장기, 엄청난 성장을 내어주는 산업들이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성숙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 실제 지표적인 부분을 보면 21년도 코스피 단기 순이익의 합산은 사상 최초로 2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200조 원이라는 수치는 2017년에 반도체 사이클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엄청난 이익을 내어줄 때, 그때 대비해서도 34.5%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 경기에 굉장히 좀 의구심이 많았던 시점인데, 그 의구심을 갖던 시기에서도 22년도 코스피 단기순이익은 171조 원,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었다. 하지만 그리고 유보이익률이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회사 내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어떤 비중으로, 그 이 유보이익률 또한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22년도 코스피 기준으로 60%를 상회하는 유보이익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이유는 삼성전자는 유보이익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함하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70%가 넘는 유보이익률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익을 내면 70%는 기업 안에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빼더라도 유보이익률이 60%이기 때문에 글로벌 어떤 주요 글로벌 경쟁사들 기준으로도 이익률, 사실 유보이익률 자체, 회사 내에 갖고 있는 자금의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대기업들의 잠재 투자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다. 네, 그러한 상황인데 잠재 투자 여력은 굉장히 높은데
영위하고 있던 사업은 성숙 단계에 진입하면서 이익의 성장률이나 매출의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대기업들은 22년도에서 23년도 이 현재 시점을 기점으로 전례 없는 사업 구조 개편에 돌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업들이 영위하고 있던 성숙 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뭐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보다는 자연스럽게 신사업 투자라는 공통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보율로 엄청난 자금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해 보면 제품의 수명 주기상 기존 사업이 성숙기 또는 쇠퇴기 사업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도입기와 성장기,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처질 수 있는 그러한 도입기와 성장기 사업으로 되돌리고 싶은 대기업의 노력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노력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간절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신한증권의 주요 골자, 기본적인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탄탄하고도 중요한 논리이기 때문에 좀 기준을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회춘하고 싶은 한국 대기업들의 방향성은 공통적으로 이제 몇 개 테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좀 아래에서 좀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 로봇이나 AI,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그 다음에 IT나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모빌리티, 최근에 좀 핫했던 전기차와 자율주행까지가 투자를 발표했던 국내의 대기업들의 공통적으로 언급된 키워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업들은 물론 정책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알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나 뭐 장기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들조차도 미래를 바라보고 사업을 해나가는 대기업들조차도 이러한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나가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각인을 하시고 투자의 기준을 삼으시면 조금 더 좋은 스터디가 되지 않을까,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로봇에 대해서 한번 좀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표를 보시면 국내 기업의 로봇 산업의 투자 현황에 대해서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올 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투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삼성 그룹사들별로 물류 자동화라든지 로봇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지분 투자를 좀 단행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다들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이제 미국 경쟁력 있는 로봇 회사를 이제 인수했죠. 네, 그래서 이 현대차도 공격적으로 미래 신사업으로서 로봇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LG전자, 두산, 그다음에 두산까지 이러한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로봇 스타트업이라든지 국내에 경쟁력 있는 로봇 스타트업들의 지분 투자 또는 인수 합병, 이러한 식으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 표에서 간략하게 좀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기업의 움직임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연하기 위해서 4월 12일 이제 IRA 페이즈 2 2단계라는 그 증권사의 시각에서 한번 다뤄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정책적인 트렌드 또한 로봇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봇의 성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IRA 법안을 들고 있는데, 이 IRA 법안의 영향을 좀 추론을 해보면 현재 시장은 페이즈 1단계에서 친환경 섹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섹터. 하지만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페이즈 2,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IRA 법안은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고, 이 IRA 법안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미국의 리쇼어링은 미국 내에 생산시설의 증가를 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산시설의 증가는 어떤 생산시설이냐? 자동화된 생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채택률은
중장기적으로 갈수록 로봇 채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글로벌 경제 블록화가 현 시점보다도 앞으로도 점점 더 심화될 경우 뭐 주요 권역별로 유럽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뭐 북미 이런 주요 권역별로 이러한 로봇의 채택률 상승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시장의 성장을 좀 주도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수치가 22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북미향 로봇 수출이 21년도 대비해서 22년도에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22년도에 IRA 법안이 이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좀 유의미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내 대기업들도 공통적으로 로봇을 가리키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글로벌 그 트렌드와 구도 상으로도 로봇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두 가지 제가 링크를 좀 달아드렸는데 이 두 가지 링크는 과거 2월 27일과 4월 12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로봇 섹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짚어드리고 분석했던 자료 링크를 좀 달아드렸습니다. 이 링크를 좀 참조하시면 로봇 섹터 내에서 어떤 부품들이 핵심 부품들이고 로봇 내에서 어떤 세부 섹터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지 투자 관점에서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구도 그리고 정책적인 흐름은 로봇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대기업들의 투자 방향성은 로봇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총체적으로 세 자료에 걸쳐서 이해하시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꾸준하게 로봇 섹터는 짚어드리면서 네. 이렇게 자료가 좀 축적돼 있죠. 그래서 네. 과거 했던 최근에 이제 자료 아까 이제 2월 27일 날 자료였고 네. 또 최근 이제 4월 12일에도 짚어봤었던 증권사 시가에서 짚어봤었던 자료죠. 네. 로봇이 2020년대를 상징하는 주식이 될 이유에서 이런 내용도 저희가 증권사 시각에서 네. 알았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뭐 로봇 관련해서는 네네. 이슈 나올 때마다 짚어드리면서 커버를 해드리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로봇 섹터 내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근본적으로는 대기업의 투자와 글로벌 이제 정책적인 방향성이 될 것이고 세부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포인트는 제조 공정의 자동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지와 그 레퍼런스 왜냐하면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닌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을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네, 그래서 이 기준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에서는 여전히 아직은 비상장이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상장 전까지. 그래서 성장과 상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중이다. 이 타이틀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최대의 협동 로봇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15년도에 설립이 되면서 18년도에 협동 로봇에 대해서 양산을 시작했고요. 즉 그 이후로 4년에서 5년 만에 연간 판매량이 이제 1,400여 대 정도로 이제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좀 성장 과정을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신규 라인업을 1개 저가형 협동 로봇을 추가하면서 총 11개의 로봇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문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방향성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이제 협동 로봇 소프트웨어의 오픈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 전용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면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생태계 확장에도 나설 계획을 이제 좀 내세우고 있고요.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IPO를 통해서 확보된 자금 중에 일부도 이러한 생태계, 소프트웨어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쓰일 것이라는 전망이 좀 다수 있는 것을 좀 식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변 서비스를 더해서 고객 확대라든지 락인 효과 이런 걸로 연결시킬 것으로 향후 이제 전략을 잡아나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입니다. 아까 북미향 로봇 수출이 22년도에 국내에서 급증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 사실 그 북미향 로봇 판매량이 급증하게 된 뭐 대부분 굉장히 많은 비중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 매출액의 해외 판매 비중은 70% 수준이고요.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요 지역 매출 비중은 북미가 한 28% 정도, 유럽이 한 31% 정도, 합산해가지고는 한 60% 정도 가량 이제 주요 지역에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이 3% 정도에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의 1인자인 유니버설 로봇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이 30%를 유지하고 있으니 아직까지는 그에는 좀 한참 미치지는 못하지만 경쟁사 이 유니버설 로봇입니다. 1위 기업 경쟁사보다 가파른 판매 성장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22년도 기준으로는 YOY 두산 로보틱스가 22% 증가했는데 경쟁사인 유니버설 로봇은 매출액 기준으로 5%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도 이러한 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수 있다면 시장 점유율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협동 로봇 업체별로 시장 점유율이 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앞에서 3%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건 증권사마다 조금 이제 수치가 조금 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에서 한 3%에서 5% 정도 현재 마켓 시어를 가지고 있다. 21년도네요. 아, 네, 이거 21년도 자료네요. 그 다음에 판매량 기준으로도 한 4,000대 정도 두산 로보틱스가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액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도 19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 성장률 기준으로는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성장성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기업이다. 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을 하시고 스터디 해 놓으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연내 IPO 계획을 최근에 좀 공식화를 했습니다. 두산 그룹에서.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 주관사 선정이 완료가 됐고 공모가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최소 1조 원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 1조 원 수준을 추정하게 된 근거는 이제 DS투자증권에서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 피어 그룹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밸류가 1.8조 원, 현재 시점으로는 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1조 원 수준으로 이제 잡히게 된다면 이거는 좀 보수적인 추정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래 추정 실적을 활용한 특례 상장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미래 추정 실적을 봤을 때도 현재 굉장히 높은 성장률,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퍼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좀 높게 받는 그러한 이제 시가총액 산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레인보우 대비 지금 약 3배 정도 높은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성장률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높은 편이면서 레퍼런스도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사실 시가총액의 1조 원 수준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피어 대비해서는 보수적인 추정이 아닐까라고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까지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대략적인 부분을 좀 스터디 하시고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섹터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를 스터디하는 좀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오늘 되게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짚어봤는데요. 이 대기업들, 우리가 한국의 대기업들을 굉장히 주목하고 신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제 소위 이제 재벌이라 불리는데 네. 오너십이죠. 네. 네. 당장은 돈이 안 돼도 LG 그룹처럼 배터리 사업을 30년 끌고 가면서 지금처럼 전 세계 이제 선두권으로 만든 그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한국의 대기업군들이
사업을 펼치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 당장 실적 안 나오더라도 네. 그걸 밀어붙이면서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그 기술력을 높이는 어떤 방향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서 네. 전략상으로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제 배터리 사업은 이제 그 10년, 20년 준비했던 게 이제 실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도 지금 당장 실적은 퍼포먼스가 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실적 가지고서 우리가 이 전략을 짜면 안 되고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면 안 되고 앞으로 시장이 커져가는 그 하에서 대기업들이 차지할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 전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요 이제 제품 수명 주기 관점에서 발견한 신성장 동력 사업들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봇, 예, 네. 우리가 앞으로 계속 커버하면서 일단 국내 1위 협동기업 두산 로보틱스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전략상에도 굉장히 위로 올려놔야 될 네. 아마 이제 대장주가 될 거예요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또 공모 시장에 들어올 때 또 한번 자세히 다뤄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